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게 헌재에 가서 탄핵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광주도 지금 계속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에서도 헌재 앞에서 지금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근데 아까 말씀 정용식 이제 그분이 주심이 됐고, 문제는 박선영이라는 사람을 지금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 그 윤석열이 임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민주당에서 뇌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형식 주심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저도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컴퓨터로 해서 네, 전자배당이라고 무작위 그러죠. 추첨이라고 네, 한다 네.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운명의 장난이지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그중에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게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은 들다.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은 나는 저기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분명히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저기 존경하는 임경빈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주심으로 해놓고 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다. 주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발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정리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원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주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헌재에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저기가 될 거다. 이게 한 가지. 그다음에 네. 이번에 그동안 정영식 그 주심 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꼭 그 뭐 저 그 진실과 화해위원장하고의 인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적인 솔직히 보수 쪽에 그 기부하고 이러는 거야. 있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좀 극우적인 데다가 이렇게 기부를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느냐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분 저기 네. 법사위에 있을 때 이분 마주쳐 본 적이 있는데 네. 아니 생기기는 꽃염라 대왕처럼 생긴 사람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보수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든 아니든 간에 예. 아마 이거는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성향상은 이번에 내란을 선동한 이 계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래서 전원 인용되지 않을까. 인용될 것 같다. 네, 전원 일치로 어떻게 보세요? 시정이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평소에 보수냐 진보냐 어떤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 탄핵은 예. 너무 큰 문제고 예.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질서 있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빠른 전원 인용을 통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맞다. 저도 그런 점에서 사사로운 박선영 전 의원의 그런 우리 권익위원장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이 영향이 미칠 정도로 대한민국이 질 낮은 나라는 아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네. 쿠데타도 있는 나라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 왜냐하면 이상해요. 저는 사실 그날만 겁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평온한 편이었는데 네. 요번에 탄핵이 다 가결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갑자기 불안해져. 아슬아슬하고 야 어떡할 뻔했냐. 근데 제가 제일 아슬아슬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날 계엄군이 국회 로톤다울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강 의원도 아시지만 우리 같이 네. 들어갔던 그 로톤다울이요. 여러분들 네. 저거 하면 로톤다울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데에서 본회의장까지 불과 3m입니다. 그렇죠. 네. 문만 열면 그렇죠. 예. 문만 열면 들어가요. 네. 그런데 거기다 연문은 한 1m, 2m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날 공포탄도 안 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왜냐면 거기서 만약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왜 무슨 연막탄인가 하나 쏴가지고 체류탄. 난리가 났었죠. 김선동 체류탄. 의원인가? 김선동 예, 의원. 예. 난리가 네, 맞아요.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만약 거기서 공포탄 하나만 쐈어도 그날 완전히 제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게 너무나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하마터면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랬을 거다. 거기에 왔던 그 위에서 그 사람 제압하러 갔는데 거기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소년이 온다 책은 안 읽었을지 모르지만 서울의 봄은 봤을 테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칫했다가 여기서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는 사람들이고 이걸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평소에 저기가
자기는 북한군이 오고 뭐 폭동이 일어나서 왔는데 갑자기 국회에 와서 이걸 제압을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DNA나 이 저기에 근본적으로 다 멈칫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제어하는 그게 그날의 이 불행을 막은 거다. 정말 아차야 하면 그럴 저도 뻔하지 그런 생각을 않았습니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96년생, 99년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그런 민주주의 이야기를 네, 네. 어렸을 때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직접 안 해준 경우에는 결국 교육이란 말입니다. 우리 문화 그런 점에서 이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또 문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이런 거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젊은 병사들이 평소에 훈련 받은 거하고 달리 하니까 아마 쭈삣쭈삣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80년 개헌군들하고 이번에 개헌군들하고는 눈동자가 다르더라. 예, 행동도 다르더라. 80년대 저도 조금 경험했지만은 무서웠거든요. 제가 고2 때인데 그때 개헌군들은 정말 스스로들이 무서움을 총을 들고 무서움을 막 보이는 그래서 놀래서 시민군들이 도망가도록. 근데 이번 계엄군들은 뭐 이거 계엄군들인가 무장은 다 했는데 네. 총도 들었는데 제대로 그 시민들의 항의에 쭈삣거리는 네. 이거야 아마 현 신세대의 계엄군들 아니었을까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네, 정말 네.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엄이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계엄군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한 부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에 진입한 것은 내란이 명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 똥별들 요번에 계엄 모의한 것들 그것들 다 별들 아니에요. 이것들은 제대로 민주화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고 이 친구들은 왜냐하면 이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서울의 봄도 보고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람을 다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칠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 똥별들의 머릿속에는 이럴 거야. 저 전두환이건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그때 같이 계엄에 해가지고 벼락부자 되고 평생 호의호식하고 조금 그래 어디 들어갔을지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늘리고 다 이랬던 국회의원 되고 무슨 뭐 장군 되고 이 똥별들 말이지. 그러니까 그 똥별들이라고 할 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특수부대들 기무사다 방첩대다 여기는 군대에서 쿠데타도 맞고 계엄도 맞고 잘못된 걸 막으라고 있는 집단들인데 늘 이걸 그들이 계엄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대도 이 좀 손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앨 건 제대로 없애고 네. 사실은 우리가 2016년 박근혜 탄핵 앞두고 계엄을 그 음모를 다 꾸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저도 뭐 문재인 정부의 한 그 수석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번도 큰일 날 뻔했어요.